이번 시즌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을 이룬 팀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후스퍼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공영방송 BBC의 27명의 축구 전문가들이 시즌 시작 전에 내놓은 예측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중에서 26명이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1위 차지를 예상했고 22명이 아스날을 2위로 봤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위 4위 안에 들 것이라고 전망한 이는 23명에 달했으며 그중 85%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명이 2위, 10명이 3위, 11명이 4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최종 순위 예측에서는 맨유, 뉴캐슬, 첼시, 아스톤 빌라가 유럽 대항전에 나설 상위 7개 팀에 포함되었고 브라이튼과 토트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그 10라운드가 마무리된 현재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한 달간 리그 선두를 지키며 돌풍을 일으켰고 브라이튼은 7위에 자리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상위 4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맨유는 8위에 머물며 10경기에서 5승 5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맨유가 승리한 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팀은 최근 첼시를 이기고 10위에 오른 브렌트퍼드이며 나머지 상대팀들은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의 현재 상황은 상위 4위는 물론 7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참사로 평가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부임한 뒤 많은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어 영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성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가 공개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데나픽이라 불리는 안토니와 호일문 그리고 기존 멤버인 마샬, 레시포드, 산초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레시포드만이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나초는 어린 선수라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호일문과 안토니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이 큰 기대를 갖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호일문은 이번 여름에 7,200만 파운드, 안토니는 지난 여름에 8,500만 파운드를 들여 영입했습니다. 두 선수의 이적료만 합쳐도 하나로 약 2,500억이 넘는 거금인데 이들이 이번 시즌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에는 7,300만 파운드를 들여 산초를 영입했지만 그는 에릭 텐 하흐 감독과의 불화와 항명 문제로 인해 결국 팀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맨유의 구단 매각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구단 운영에 혼란이 있는 것을 고려해도 최근 맨유의 모습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 전문 매체 트라이벌 풋볼은 텐 하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선수단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맨유 선수들 사이에서는 텐 하흐의 전술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텐 하흐 감독이 팀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영국 더선 신문에서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맨유에서의 재임 기간 동안 처음으로 선수들로부터 전술적인 측면에서 의구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맨유 선수단이 텐 하흐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텐 하흐 감독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주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BBC에서 유럽 대항전에서의 실패를 예상했던 토트넘은 현재 매우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 경쟁팀들 중에서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는 393회로 다른 팀들보다 적어도 30회 이상 많다고 분석하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술 콘테볼 덕분에 팀이 완전히 변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맨체스터 시티의 에를링 홀란은 각각 페널티킥으로 3골과 2골을 기록하며 홀란은 총 11골, 살라는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 없이도 8골을 넣으며 홀란과 살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은 최근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선정한 10월의 베스트 팀의 이름을 올리며 그의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을 넘어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멤버로도 선정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진행된 2주의 팀 선발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스트라이커 중에서 유일하게 손흥민이 전방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였고, 손흥민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안투안 그리즈만 선수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공격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즈만은 10월 한 달간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득점에서는 손흥민에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언젠가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까지 한국 선수들이 대거 2주의 팀이나 이달의 팀에 선정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안겨줍니다. 한편 메뉴와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텐 하흐 감독이 선택한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택한 선수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골키퍼 포지션에서 라야를 아스날에 빼앗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가운데 콘테 감독이 선택한 비치카리오 골키퍼가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BBC에서는 비치카리오를 완성형 골키퍼라고 극찬하며 그의 활약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BBC 방송국은 최근 조제 무리뉴 감독, 현재는 AS 로마를 이끌고 있는 그의 인터뷰를 전해왔습니다. 지난 시즌 자네티 감독이 이끄는 로마와의 경기에서 비카리오는 놀라운 선방을 3차례나 선보이며 무리뉴 감독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이탈리아 출신 선수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본능과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비카리오를 상대로 득점을 올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계 최정상의 골키퍼처럼 경기를 펼쳤다라며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리에A에서의 활약을 통해 비카리오의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적인 골키퍼들도 비카리오를 극찬했습니다. 부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176승을 거둔 전설적인 골키퍼는 비카리오는 현재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골키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터밀란과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팔리우카 역시 비카리오는 올해 이적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골키퍼가 될 것이라며 그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선배들의 애정 어린 평가를 통해 비카리오의 높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카리오는 맨유의 오나나, 아스날의 라야와 비교했을 때 주목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적료만 봐도 오나나는 5,500만 유로, 라야는 3천만 유로로 책정되어 두 선수 모두 비카리오의 2천만 유로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비카리오는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그의 선방률은 무려 78.6%에 달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이탈리아 내에서도 비카리오의 인기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이탈리아의 저명한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비카리오가 골키퍼 부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득표율이 무려 68%에 달했던 것이죠. 이것은 많은 이들이 비카리오를 내년에 개최될 유로 2024의 주전 골키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문 앞에서 비카리오가 든든한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공격진에서는 손흥민이 연속 득점을 해준다면 토트넘의 무패 행진은 거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후스코어드닷컴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시즌 대형 찬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5번 이상 대형 찬스를 맞이한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은 단 한 차례의 찬스만을 놓쳤고 그의 득점 전환율은 놀랍게도 85.7%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한다면 첼시를 상대로 3대0의 승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내일 있을 첼시와의 카라바오 컵 경기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접전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카리오와 손흥민이 그들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수영 고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